여러분, 단 5일 만에 세계 4위 규모의 거대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시나요?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그냥 0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빠르고 극적인 부의 증발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320억 달러짜리 거대 제국이 그것도 단 5일 만에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한 탄재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보죠. 사실 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은 좀 뜻밖해요. 어떤 범죄나 탐욕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상주의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 샘 뱅크먼 프리드, SBF라고 불리는 이 명석한 이타주의자를 먼저 만나보셔야 합니다. 그는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지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깊이 빠져들었고요. MIT에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그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개념이 바로 이 효율적 이타주의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이성을 사용해서 세상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는 건데요. 이 철학이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SBF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언 한마디가 그의 인생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기부를 위한 벌익.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세상을 구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믿게 된 거죠.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죠. 자, 이제 SBF는 기부를 위한 벌이라는 이 철학을 실현할 무대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발견한 곳은 바로 혼란스러우면서도 기회가 넘쳐 흐르던 초기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월가에서 일하면서 시장을 분석하던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비효율성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했어요. 우리가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코인인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는 이걸 보고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공짜 돈이 널려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주변에 모인 핵심 멤버들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MIT 동창이자 수학 천재인 게리 왕, 페이스북 출신 엔지니어 니샤드 싱, 그리고 월가 동료였던 캐롤라인 앨리슨까지 모두 엄청난 인재들이었죠. 근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건 단순한 실력이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선을 위해 돈을 벌자는 공동의 이념이었어요. 자, 이제 이 작은 트레이딩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암호화폐 거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해킹에도 너무 취약했어요. SBF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소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FTX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시작점이었죠. 그 성장 속도는 정말이지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요. 세쿼이어 캐피탈, 소프트뱅크 같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설적인 투자사들이 그에게 돈을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이 일화는 당시 SBF를 둘러싼 신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투자 미팅 중에 몰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진짜 천재다 라고 생각하고는 고액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화려한 성공 스토리였죠. 이제부터는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던 숨겨진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이중성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돈에는 전혀 관심 없는 소박한 천재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하마에 있는 3천만 달러짜리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균열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의 중심에는 사실 아주 간단한 4단계의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FTT라는 코인을 그냥 막 찍어내요. 그리고 그걸 자매회사인 알라메다에 담보로 넘겨주고
알라메다는 그 FTT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진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찍어낸 종잇돈으로 진짜 돈을 만들어낸 거죠.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카드로 만든 집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허술한 제국에 신뢰라는 옷을 입히기 위해 정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유명 농구팀의 경기장 이름을 FTX 아레나로 바꾸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인 슈퍼볼 광고를 하고 톰 브래디나 스테폰 커리 같은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을 모델로 썼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주류다 라는 환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혼돈의 5일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나의 기사, 그리고 하나의 트윗이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알라메다의 자산이 대부분 자기들이 찍어낸 FTT 코인이다 라고 폭로하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경쟁사인 바이낸스 CEO가 우리도 FTT 다 팔겠다고 트윗을 올리면서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공포에 질린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기 시작했고 결국 카드로 만든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건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 돈은 바로 FTX를 믿고 자신의 자산을 맡겼던 평범한 고객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돈입니다. 이 붕괴가 남긴 정말 뼈아픈 대가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끝에서 주요 인물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운명은 가장 믿었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게리 왕, 리샤드 싱, 캐롤라인 앨리슨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검찰에 협조했고요. 결국 그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SBF 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의도는 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야망이 너무 컸고 경영상의 실수를 저질렀을 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25년형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려다 야망이 너무 커져버린 비극적인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세상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판단은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